헷갈리지. 속도 맨 앞에 속도와 가속도라고 쓴 프린트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연장해서 하는 거야. 일단 15번 위에 네모 박스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보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속도 VT의 그래프에서 VT의 그래프가 X축과 T = A에서 만나고 T = A의 좌우에서 VT의 부호가 바뀌면 점 P는 T = A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즉 운동 방향이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야? VT의 부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부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좀 이따 인사해줄 타임이 조금 일단 아니다. 좀 이따가 일단 바로 풀면 그래프 이거 프린트가 없는 것 같다는 거지. 자, 없는 사람 또 다른 사람 다 있어요? 잠깐만 금방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속도와 가속도. 우리 본관 프린터 어디 있는지 알아? 우리 그 찍는데 그 안쪽에 교무실 들어가는 쪽에 거기 프린트 있지? 거기에도 나왔을 거야. 거기 갖고 가세요. 잘해보겠습니다. 나 못 가겠어. 힘들어. 불러 가시는 것 같아요. 신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운동 방향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15분인데 운동 방향은 우리 속도의 부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우리 평면상에서의 운동은 운동 방향이 하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부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지금 수직선에서의 운동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수직선에서의 운동은 방향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오른쪽 방향과 왼쪽 방향. 그래서 그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 속도의 부호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양수이면 우리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되는 거고 속도의 부호가 음이면 우리 어느 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 속도의 부호가 음수인 걸로 나타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VT가 증가하는 구간이야. 자, 그럼 우리 VT를 미분한 게 뭐였습니까? 가속도였으니까. 되니? 가속도가 플러스면 속도가 증가하는 거고요. 맞죠? 가속도가 마이너스면 VT, 속도가 감소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VT의 증감은 가속도의 부호에 의해서 결정된다. 됐니? 자, 그래서 얘는 뭐예요? 이제 VT의 증감이야. 속도가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는 뭐? 가속도의 부호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가속도가 속도의 도함수니까 가속도가 플러스면 속도가 증가하는 거고 그래서 가속도의 부호가 양수이면 속도가 증가하는 거고 가속도의 부호가 음수이면 속도가 감소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래프 해석을 시키는 거야. 15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VT의 그래프를 봤더니 VT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꼭 3차 함수의 그래프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극소가 되는 점이 A, 여기 만나는 점이 B, 여기 극대가 되는 점이 C, 그리고 여기 다시 T축과 만나는 점이 D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근데 얘가 뭐의 그래프라고? VT의 그래프, 이게 속도의 그래프야. 속도의 그래프. 자, 그럼 이 속도의 그래프를 보고 우리 기억, 니은, 디귿 참거짓 판단을 해봐라 그런 얘기거든. 자, 기억을 봅시다. T = A일 때와 T = C일 때 점 P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그랬어요. 자, 그럼 T = A에서의 운동 방향은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죠. V가 속도가 마이너스면 왼쪽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V가 T축 아래에 있으니까 V가 음수. 그럼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T = C일 때는 VT가 양수니까 어느 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겠어요?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 따라서 t가 a일 때와 t가 c일 때 점 p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맞는 말이죠. 기억은 맞는 말이야. 다음 니은에 t가 a일 때 점 p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아니에요. 왜? t가 a일 때 vt의 속도가 그러니까 vt의 부호가 바뀌진 않잖아. 우리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b와 d에서 바뀌는 거야. b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는 거고 d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니은에 t가 a일 때 점 p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틀린 말이고요. 자, 다음 디귿에 t가 d일 때 점 p의 가속도는 음의 값이다 그랬어요? 맞죠? 왜? d일 때 속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속도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가속도는 당연히 음수겠지. 그래서 t가 d일 때 점 p의 가속도는 음의 값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맞는 건 기억과 티귿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16번.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간 t에서의 속도 vt는 t에 대한 4차식이고 그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16번도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크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형태로 생겼어.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여기가 E, 여기가 F 이렇게 주어져 있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의 참거짓을 판단해 보래요. 기억에 t가 a일 때와 t가 e일 때 점 p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맞죠? 아니지. 이건 틀렸지. 왜? a에서도 오른쪽, e에서도 오른쪽. 됐니? 속도의 부호가 운동 방향을 나타내는 건데 a일 때도 양수이고 e일 때도 양수잖아요. 됐니? 그러니까 t가 a일 때와 t가 e일 때 점 p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틀린 말이에요. 운동 방향은 둘 다 오른쪽으로 같아요. 그 다음 니은에 t가 c일 때 점 p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틀렸죠? c에서 부호가 안 바뀌어. 부호가 바뀔 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라니까. 그래서 니은은 운동 방향을 바꾼다? 아니에요. 그럼 이 c는 어떤 걸 나타내는 거냐면 이걸 나타내는 거야. 속력이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거지. 점점 빨라지다가 이때 최대 속력이 됐다가 속력이 다시 줄어드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속도의 증감이 바뀌는 점이지. 가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야. 가속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점. 맞죠? 그래서 가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 C인 거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 아니야. 그러니까 C일 때 P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건 틀렸어요. 자, 다음 디귿에 T가 D일 때 점 P의 가속도는 양의 값이다? 얘는 맞지. D일 때 속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으니까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가속도는 양의 값 맞는 거예요. 디귿은 맞는 말이고. 다음 리을에 점 P의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3번 있다. 얘도 맞지.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언제냐? 여기에요.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 가속도라는 건 우리 VT의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인 거예요. 다시 한번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VT의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입니다. 그럼 그 가속도가 0이 되는 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세 군데가 존재하는 거겠지. 따라서 점 P의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3번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맞는 건 디귿과 리을. 답은 3번. 16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거야. 다음 17번도 볼까요? 여러분들 기말고사에서 이 속도, 가속도와 관련된 문제는 이 그래프 해석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뭐 속도를 구해라, 위치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런 문제는 어렵지 않아. 근데 어려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런 그래프의 해석이 어려운 문제예요. 더군다나 여기 미분만 했을 때는 이 그래프 해석이 어렵지 않지만 나중에 이게 뒤에 적분에서도 속도, 가속도 얘기가 또 나올 거거든. 그래서 위치, 속도, 가속도 문제가 미분과 적분이 섞여서 나오면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됐어? 그래서 이 그래프 해석 문제가 꼭 나올 거니까 좀 이따가 우리 적분의 속도, 가속도 문제도 할 거거든. 그래서 그거랑 섞어 놓으면 좀 어려워지니까 일단 미분부서부터 잘 한번 해봅시다. 자, 17번도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7초 동안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초 후의 속도 vt의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다. 이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보는 것은. 그리고 주어지는 그래프가 항상 속도의 그래프만 주어지진 않아. 우리 뭐의 그래프가 주어질 수도 있고 위치의 그래프가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가속도의 그래프가 주어질 수도 있는데 가속도의 그래프가 주어지면 난이도가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기 때문에 가속도의 그래프는 안 줄 거야. 그래서 속도의 그래프 또는 위치의 그래프를 주는데 속도의 그래프를 주느냐 위치의 그래프를 주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는지를 여러분들 잘 신경 쓰셔야 돼요. 여기는 뭐의 그래프가 주어졌어요? 속도의 그래프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속도의 그래프가 1, 2, 3, 4, 5, 6, 7까지 1, 2, 3, 4, 5, 6 7까지 돼 있고 0부터 1까지는 증가했어. 여기 2가 있어서 증가하고 1초부터 2초까지는 속도 유지. 그 다음 2초부터는 속도가 줄어들어서 3초까지 줄어들고 3초에서 계속 줄어들었고 4초까지 쭉 내려갔어.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5가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6이 됐고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러면 기억에 점 P는 출발하고 1초 동안 멈춘 적이 있다? 라고 했는데 기억은 틀린 말이지. 자, 멈춘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속도가 0이 되는 때죠? 맞아요. 속도가 0이 되는 때가 멈추는 거야. 그럼 얘는 이 그래프에서 멈춘 적은 언제 멈춘 거야? 3초에서 한 번 멈췄고 5초에서 한 번 멈췄지. 왜 멈췄어요? 운동 방향을 바꾸기 위해 멈춘 거야. 3초 때에는 운동 방향이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던 점이 멈췄다가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3초에서 멈춘 거거든. 5초에서도 마찬가지 운동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면서 한 번 멈추는 거야. 그런데 0초부터 1초까지는 멈춘 순간이 한 번도 없죠. V가 0이 되는 순간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점 P는 출발하고 1초 동안 멈춘 적이 있다? 아니, 틀린 말이에요. 멈춘 적이 없어요. 자, 다음 니은에 점 P가 움직이는 동안 운동 방향을 3번 바꿨다 그랬어요? 아니죠. 2번 바꿨죠? 3초에서 한 번 바꾸고 5초에서 한 번 바꾼 거잖아. 됐니? 나머지 점들은 움직인 점이 아니에요. 7초 동안 움직였으니까. 처음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3초가 됐을 때 왼쪽으로 한번 운동 방향을 바꿨고 그리고 왼쪽으로 계속 움직이다가 5초가 됐을 때 다시 오른쪽으로 운동 방향을 한 번 더 바꾼 거예요. 따라서 운동 방향을 3번 바꾼 게 아니라 2번 바꾼 거죠. 그래서 니은도 틀린 말이 되는 거고. 디귿에 시각 t가 3일 때 가속도는 -2다 그랬어요? 얘는 맞죠.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요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되면 되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그 접선이 이거 자체가 접선이 되는 거잖아. 직선이니까. 맞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x가 2부터 4까지 이만큼 증가하는 동안 y는 2부터 -2까지 4만큼 감소했으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가 -2. 이 기울기를 우리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를 가속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니? 속도의 변화율.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 얘가 가속도. 그래서 시각 t가 3일 때 가속도는 -2다. 맞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맞는 게 디귿밖에 없어요. 17번의 답은 3번이에요. 자, 다음 오른쪽에 있는 네모 박스를 보면 이번에는 위치 그래프를 줄 거야. 잘 봐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속도 그래프 따로 보고 위치 그래프 따로 보니까 안 헷갈릴 수 있지만 이걸 동시에 주기 시작하면 매우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위치 그래프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의 그래프에서 그 위치를 미분한 게 뭐가 되는 거니까? 속도가 되는 거니까 위치의 그래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됐니? 그럼 한 페이지 넘겨서 18번을 봅시다. 자, 18번을 보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와 그때의 위치 X 사이의 관계식 X = FT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아. 그럼 얘는 VT의 그래프가 아니라 무슨 그래프라고? 위치 XT의 그래프야. 그러니까 VT의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과는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접하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 이렇게 생겼지? 그래서 얘는 A일 때 여기가 3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B라고 돼 있고 C일 때가 10이에요. 여기가 10 그래서 만나서 여기가 내리면은 여기가 10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운동을 한 거냐면 이렇게 운동한 거야. 처음에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위치가 증가했으니까 오른쪽으로 A초가 됐을 때 3이라는 위치까지 가는 거야. 그랬다가 A초부터 B초까지는 어때? 다시 돌아오는 거지. 어디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랬다가 B에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여서 C초가 됐을 때, 아니지 여기 C지, 미안해. C초가 됐을 때 위치가 10인 곳까지 오른쪽으로 계속 움직인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운동을 보고 거기 기억니은 디귿 참고짓을 골라라 그런 얘기거든. 자, 기억에 점 P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맞아요. 맞아요? 틀렸죠? 우리 0부터 A초까지는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A초부터 B초까지는 왼쪽 방향으로 움직인 거잖아. 되니? 속도가 위치가 증가하는 건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왜 속도가 증가한다는 건 그거의 도함수 VT가 양수라는 얘기고 이 위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속도가 음수라는 얘기거든요. 됐어? 그래서 점 P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아니에요. 기억은 틀렸어. 0초부터 A초까지는 오른쪽, A초부터 B초까지는 왼쪽, 다시 B부터 C까지는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예요. 따라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으로 다 움직였으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고 니은의 점 P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16이다? 맞죠? 자, 얘는 출발해서 3까지 갔다가 다시 0까지 돌아왔어. 그럼 이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6이지. 근데 거기서 다시 10까지 움직였으니까 오른쪽으로 10만큼 움직였으니까 총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1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출발해서 0에서 출발했어. 원점을 출발했다고. 그 원점을 출발한 놈이 A초가 됐을 때 3의 위치까지 가는 거야. 그럼 이때까지 3만큼 오른쪽으로 움직였겠지? 그랬다가 B초가 됐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 그럼 이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6이야. 그런 다음에 B초부터 C초까지 다시 위치가 10인구까지 갔으니까 B초부터 C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10. 따라서 총 움직인 거리는 3 더하기 3 더하기 10이니까 16이 된다. 니은은 맞는 말이에요. 자, 다음 디귿에 점 P의 속도가 점 P의 C초 동안의 평균 속도와 같아지는 경우가 2번 있다? 맞아요. 자, 그래서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있던 놈이 C초가 지났을 때 여기까지 갔으니까 요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우리 뭐예요? 이 기울기를 평균 속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 평균 변화율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속도가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불렀으니까 됐니? 0초 때부터 10초 때까지 요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우리 평균 속도예요. 근데 이 평균 속도와 됐니? 같아지는 점 P의 실제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에 두 군데가 있다? 맞죠?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을 요때 한번 이렇게 두 번 그을 수 있다는 뜻이야. 평균값 정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순간의 속도가 점 P의 순간의 속도가 점 P의 C초 동안의 평균 속도가 같아지는 경우는 여기 한 번, 두 번이 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 그래서 얘는 니은과 디귿이 맞는 말이에요. 18번의 답은 4번이에요. 자, 그럼 19번도 비슷한 거죠. 자, 19번도 우리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해서 원점을 출발해서 마이너스 2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어디까지 갔어?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3. 시간은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그다음 여기 E. 2일 때 얼마라고 돼 있어요? 2라고 돼 있는 거죠. 자, 그럼 1번에 T가 2일 때 점 P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죠? 2일 때 이 위치가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럼 T가 2일 때 위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은 속도가 양수라는 말이에요. 그럼 속도가 양수라는 말은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이번에 t가 a일 때와 t가 c일 때의 점피의 속도는 똑같다? 맞아요. t가 a일 때도 점피의 속도는 0인 거고 c일 때도 점피의 속도는 0이에요. 되니? 왜 이때 운동량을 바꾸거든요. a일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운동량을 바꾸고 c일 때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운동량을 바꾸는 순간이니까 우리 운동량을 바꾸는 순간에 속도는 0이 돼야겠죠? 멈춰야지만 운동량이 바뀔 거 아니야. 따라서 t가 a일 때와 t가 c일 때 점피의 속도는 0으로 똑같다. 그 다음 3번에 t가 b일 때 점피는 운동방향을 바꾼다? 맞죠? t가 b일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운동방향을 바꾸는 거야. 되니? 다시 증감, 우리 위치의 증감을 나타내는 게 속도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t가 b보다 작을 때는 위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속도가 양수,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b보다 클 때는 위치가 감소하는 거니까 속도가 음수, 즉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지. 즉 이 물체는 t가 b일 때 운동 방향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꾸는 거야. 따라서 t가 b일 때 점 p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맞죠. 그 다음 4번에 t가 0과 2 사이에서 점 p는 원점을 한 번 지난다. 아니죠. 두 번 지나죠. b일 때도 한 번 지나고 d일 때도 한 번 지나요. 위치가 0인 거니까 그 y 값이 0이 되는 점을 한번 살펴보자 그 얘기예요. y가 0이 될 때 이거는 위치의 그래프니까 y가 0일 때 원점을 지나는 거야. 따라서 b일 때도 원점을 지나고 d일 때도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t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점 p는 원점을 한 번 지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지나는 거죠. 따라서 옳지 않은 건 4번이고요. 자, 다음 t가 0과 2 사이에서 점 p는 t가 c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맞죠? 자, 이 운동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면 처음에 출발해서 마이너스 2까지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0까지 오른쪽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마이너스 3까지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0으로 왔다가 좌표가 2인 곳까지 위치가 2인 곳까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인 거거든요. 따라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마이너스 3의 위치에 있을 때, 즉 t가 c일 때 원점으로부터 가장 먼 위치에 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야. 틀린 건 몇 번이에요? 4번이 틀린 거예요. 다음 20번 이제 그림 그리면서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20번은 그림 그리지 않고 그냥 말로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20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T초 후에 위치 XT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에 T가 1일 때 점 P의 속력이 최대이다. 맞나요? 아니죠. 점 P의 속력이 최대가 되는 순간은 그 순간 어디 사이에 있기는 한데 t가 1일 때는 점 P의 속력이 0이에요. 속도가 0이잖아. 1초가 됐을 때 이 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운동량을 바꾸고 그때 멈추는 거예요. 됐어? 따라서 속력이 최대가 되는 점은 그 사이에 어딘가 있기는 할 텐데 그때가 1초일 때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야. t가 1일 때 점 P의 속력이 최대이다? 아니죠. 점 P의 속력이 최소일 때죠. 속력은 0이 최소야. 속력이 음수일 수는 없어. 왜? 속력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속도에다 절대값을 씌운 걸 속력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속력은 0이 최소인 거니까 t가 1일 때, t가 3일 때, t가 5일 때 다 속력이 0이에요. 즉 위치의 그래프에서 극점이 속도가 0인 점들을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그 점들이 다 운동방향을 바꾸는 점들인 거지. 물론 그 점을 기준으로 증감이 바뀌지 않으면 꼭 운동방향을 바꾸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을 수 있잖아. 여기 t축이 이렇게 있는데 위치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0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됐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때는 속도가 0이기는 하지만 운동방향이 바뀌지는 않아요. 왜? 증가해서 증가하니까 얘는 계속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거든. 됐어? 그래서 우리 극점이 운동방향이 바뀌는 점인 거야. 속도가 0인 점, 운동방향이 바뀌는 점. 자, 다음 디귿에 t가 4일 때 점 P는 운동방향이 바뀐다? 틀렸어요. 안 바뀌어요. 왜? t가 4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계속 음수인 상태로 바뀌지 않잖아. t가 4인 건 계속 감소하는 순간이지 위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때인 거지. 됐어? 그래서 t = 4에서 점 P는 운동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계속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따라서 맞는 건 뭐밖에 없다? 니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2번이에요. 자, 다음 변화율인데 선생님 지금부터 아마 문제를 풀어주면 이거 되게 어렵게 느껴질 건데 실제 학교 시험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거고 많아야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긴 할 텐데 얘가 뭐 원래는 모든 변화율을 나타내는 게 이 미분을 이용하면 모든 변화율들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뭐에 대한 뭐의 변화율이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면 좀 더 편할 수 있는데 대부분 문제들이 그렇게 명확하게 잘 표현해 주질 않아요. 됐어? 그래서 이게 실은 원래는 수학만으로는 안 되고 물리 과목이나 이런 걸 공부했으면 좀 알아듣기 편할 텐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일단 선생님 해주는 걸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는 이 문제들이 현재는 이 변화율 문제가 아예 출제가 안 돼요. 현재 수능에서는. 됐죠? 우리 교과서에 있기는 한데 출제는 안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거니까 일단 선생님이 하는 걸 따라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21번을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키가 1.6m인 사람이 높이가 4.8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매초 3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때 이 사람의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속도라는 건 앞끝이니까 얘는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를 구하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럼 봅시다. 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4.5m 맞죠? 4.8m네요. 가로등이 4.8m. 와, 씨. 이렇게 높은 가로등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4.8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매초 3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 t초 후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가 얼마가 돼? 매초 3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으니까 t초 후에 얘는 3t만큼 움직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키가 얼마라고 줬어요? 1.6m라고 줬죠. 따라서 내가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L이라고 하잖아. L이라고 하면 우리 이놈 대 이놈이 뭐하고 똑같겠어요? 닮았으니까 이놈 대 이놈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나는 저 L을 구하고 싶은 건데 저 L을 구하기 위해서 비례식을 써보면 L 대 1.62 L 플러스 3t 대 4.8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따라서 얘 일단 1.6이랑 4.8을 약분하면 3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렇게 곱해주면 우리 L 플러스 3t가 3 곱하기 L, 3L 이렇게 되는 거고 L이 반대로 넘어오면 2L은 3t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나는 L이 뭐라고 쓸 수 있어? 2분의 3t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따라서 여기가 3t면 L이 얼마래요? 2분의 3t가 되는 거고 따라서 나는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속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그림자 끝은 우리 기준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해서 그 위치가 어떻게 돼요? 2분의 2, 3은 6 더하기 3이니까 9t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림자 끝에 위치는 2분의 9t가 될 거고 이거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돼요. 그럼 얘는 미분하면 2분의 9 얘가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가 된다는 거지. 됐어? 그림자 끝에 위치를 미분하면 그림자 끝에 속도가 나오는 거고 됐죠? 줘라. 예원아 페이지 넘어갔어. 21번 문제 풀었어 지금. 됐죠?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그림자의 위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해서 그림자의 끝이 시간에 대해서 2분의 9t라고 표현이 되니까 얘를 미분하면 2분의 9 소수로 말하면 4.5니까 답은 2번 이 답이 되는 거예요. 2분의 9 걔가 답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 또는 그림자의 길이가 길어지는 속도를 구하라고 나오는 거거든. 그럼 그림자의 길이는 길어지는 속도가 2분의 3, 앞끝은 2분의 9 이렇게 조금 다르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얘는 그림자의 앞끝, 그건 점이잖아. 그럼 점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점의 속도는 위치를 미분하면 된다. 근데 위치가 2분의 9t, 얘를 미분하면 2분의 9. 따라서 속도는 4.5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22번 뭐 이런 건 차라리 낫지. 왜 이거는 식을 알려준 거잖아. 그래서 어떤 물체의 시각 t에서의 길이 l이 다음과 같을 때 t = 2에서의 물체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근데 얘는 물체 길이 l이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물체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한다면 뭘로 미분한 값을 구하라는 거야? t로 미분한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t 함수니까. 그러니 이게 나중에 미적분에서는 t의 함수인데 t에 관해서 미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놈으로 미분해라. 일명 체인 룰을 써서 다른 놈에 대한 미분값을 물어보기도 하는데 수투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t에 대한 함수면 t로 미분한 거, 뭐 h에 대한 함수면 h로 미분한 거, 혹은 a에 대한 함수면 a로 미분한 거, 이것만 물어볼 거예요. 따라서 22번도 l이 뭐라고 줬어요? 다시 l이 t 4제곱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2t 라고 줬으니까 우리 L'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4t 세제곱 마이너스 2, 3은 6t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나는 t가 2인 순간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t 꼴 2를 대입하면 우리 변화율은 얼마가 될 거냐 하면 2의 세제곱 8 곱하기 4는 32 마이너스 6의 12 플러스 2 그러면 답은 22 얘가 답이 돼야겠죠. 22번인데 답이 20이네.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다. 할만하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23번 이런 게 좀 어려워. 이번에 아까는 그림자 끝의 변화를 물어봤다면 23번은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를 물어본 거거든. 자, 그런데 여기는 그림이 없으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키가 1.7m인 학생이 지상 3.5m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일직선으로 매분 90m의 속도로 걸어갈 때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얘도 그림을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그려보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 여기 가로등이 있대요. 길 높이가 얼마짜리? 3.5m짜리 가로등이 있대. 근데 그 바로 밑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키가 1.7m인 학생이 있어요. 키가 1.7m인 학생이 있어요. 근데 얘가 분당 90m의 속도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그린 이 상황이 t분수라고 생각하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큼 걸어온 거야? 90t만큼 걸어온 거겠지. 맞죠? 그럼 이때 나는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림자의 길이를 구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림자일 텐데 이 그림자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얘도 닮음을 이용해서 L을 구하면 돼. 요놈 대 요놈이 뭐랑 똑같다? 이놈 대 이놈과 똑같다 라고 해서 비례식을 이용하면 나는 저 그림자의 길이 L을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례식을 써보면 L 대 1.7은 여기는 L 플러스 90t, L 플러스 90t에 3.5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뭐 약분되는 거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도 17, 여기도 35, 10 곱해서 이렇게 바꿔줘도 되고요. 그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보면 35L이 여기는 요거랑 요거랑 곱했으니까 17L 플러스 여기는 90 곱하기 17을 하는 거니까 17 곱하기 90을 하면 0, 97에 63 9일은 9 더하기 6은 15니까 1530t 이렇게 바뀌는 거겠지? 따라서 L을 구하기 위해서 17을 이쪽으로 이항하면 35에서 17을 뺐으니까 18 곱하기 L이 여기는 1530t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나는 길이 L이 18분의 1530t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약분을 해주면 되겠지. 9로 약분될 거예요. 그래서 1530 나누기
9, 18로 약분 되나? 18로 약분 되겠구나. 그럼 18로 약분을 해주면 18, 180, 18, 8 8에 64, 8에는 8 더하기 14. 그러면 여기가 4, 10에서 4 빼면 6하고 3하고 9, 0. 그럼 5, 8, 4, 10. 5, 1은 5 더하기 4는 9. 오케이. 그럼 얘는 얼마가 돼? 85t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그림자의 길이 L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L을 미분하면 우리 얼마가 돼요? 85가 되겠지? 85t니까 미분하면 85. 따라서 길이의 변화율은 85 요놈이 되는 거겠죠? 굳이 단위를 붙여주자면 얘는 미터 퍼 분의 제곱. 아니 쓰지 마세요. 단위는 쓰지 마세요. 그래서 L의 변화율은 이렇게 된다. 85가 됐다. 답은 85예요. 자, 다음 넓이의 변화율 문제도 한번 해보면 24번에 좌표 평면 위에서 점 P는 원점 O를 출발하여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매초 8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점 Q는 점 P가 출발하지 2초 후에 원점 O를 출발하여 Y축의 양의 방향으로 매초 3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점 P가 출발한 지 3초 후에 삼각형 OPQ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얘도 OPQ의 넓이를 시간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자, 우리 t초 후 상황을 생각하는 거야. 매초 8, 매초 2의 속력으로, 아니 매초 3의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자, 우리 t초 후에 점 P는 어디쯤 가 있을 거냐? 우리 원점 5를 출발하여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매초 8의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게 t초 후에 항상 t초 후, t분 후 요 상황을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t초 후에 점 P는 어디쯤 와 있을 건데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위치까지 가 있겠어? 8t만큼. 초당 8이니까 t초 후면 8t만큼 떨어진 곳에 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점 Q는 P가 출발한 지 2초 후에 출발을 한다고 했고 이때 Y축 방향으로 매초 3의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여기 어딘가 또 Q가 있을 건데 이 Q가 원점부터 움직인 거리는 속도 3 곱하기 얘보다 2초만큼 덜 움직였으니까 2초 후에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t-2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이때 삼각형 OPQ의 넓이의 변화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삼각형 OPQ는 이런 삼각형이 될 거잖아요. 이런 삼각형이 될 건데 이거의 넓이를 ST라고 하면 넓이가 영어로 서피스라 거기다가 그냥 S라고 보통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 8t 곱하기 세로의 길이 3 곱하기 t-2가 ST가 되는 걸 거고 얘를 정리해주면 3, 8에 24 t제곱 마이너스 24 곱하기 2니까 48t 요게 우리 넓이의 시간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거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S'T는 48t 빼기 48이 될 거고 t가 2초가 되는 3초가 되는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S'3을 구하라는 거지. 그럼 48 곱하기 3 빼기 48이니까 48 곱하기 2 답은 96. 내가 답이 되는 거야. 잠깐만 나 어디 틀렸나 본데. 어디 틀렸어? 아 미친. 넓인데 2분의 1을 안 했네. 그래서 우리 2분의 1을 안 했어. 삼각형이 넓인데 앞에 2분의 1을 안 곱해줬어. 그래서 얘가 12t 제곱 마이너스
24t가 되는 거고, 그럼 미분하면 여기다 다시 쓸게요. 24t 빼기 24. 따라서 24 곱하기 3 빼기 24니까 답은 얼마가 돼? 48. 얘가 답이야.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자, 다음 25번도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길이가 10인 선분 AB 위에 한 점 P가 점 A에서 출발하여 점 B를 향하여 몇 초 이씩 움직인다. 출발한 지 3초 후에 선분 AP, 선분 BP를 각각 한 변으로 하는 두 정사각형의 넓이 합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25번도 우리 T초 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지금 뭐 왼쪽이 좀 크고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큰지를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정사각형이니까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T초 후에 중요한 건 선생님 항상 T초 후의 상황을 그려서 함수를 만들면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초 이씩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t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10-2t가 되겠지. 합해서 10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두 정사각형의 넓이 합을 ST라고 하면 ST는 4t제곱 플러스 10-2t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미분을 해야 되니까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보면 4t제곱 8t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0t 10은 제곱하면 플러스 100 이렇게 될 거잖아요. 따라서 얘를 미분하면 s 프라임 t는 28의 16t 빼기 40이 될 거고요. t가 3인 순간에 출발한 지 3초 후 3인 순간에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s 프라임 3을 구하라는 거고, 그럼 집어넣으면 16 곱하기 3 48 빼기 40 해서 답은 8. 얘가 답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25번의 답은 5번. 다음 26번 다음 페이지. 부피의 변화율도 똑같아. 부피를 시간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한 후 미분하고 숫자 집어넣는 건 똑같아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cm, 높이가 30cm인 직원뿔 모양의 빈 그릇이 있다. 매 초 6cm의 비율로 수면의 높이가 올라가도록 물을 채울 때 수면의 높이가 15cm인 순간에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얘는 높이가 일정한 속도로 높아진다고 했으니까 우리 뭐를 그 부피를 시간에, 그러니까 그 높이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고 걔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t초 후 상황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 t초 후에 요만큼까지 물이 찼어요. 자, 그래서 이게 t초 상황인 건데 내가 이 물의 부피를 구하려면 되니 반지름과 높이를 다 알아야 되잖아. 근데 주어진 건 뭐만 주어져 있어? 수면의 높이가 매 초 6cm의 비율로 높아진대요. 그럼 수면의 높이가 우리 매 초 6cm니까 t초면 여기가 6t가 되도록 높아졌다 그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나는 이거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또 닮음을 이용하면 되겠지? 우리 이놈 대 이놈이 몇 대 몇이었어? 1대 3이었으니까 내가 여기다 이렇게 하면 얘도 1대 3이 돼야 될 거고, 그럼 요 반지름의 길이는 2t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삼각형은 닮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따라서 물의 부피를 VT라고 하면 부피가 영어로 볼륨이라서 보통 앞에 V자를 써서 부피를 나타내요. 그래서 부피 함수를 VT라고 하면 얘는 높이가 6t, 반지름이가 2t인 원뿔의 부피가 되는 거니까
뿔의 부피 앞에 3분의 1 곱해주는 거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웠죠? 다시 한번 잊어버린 사람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뿔이니까 앞에 3분의 1 곱해주고 밑면의 넓이 파이 곱하기 반지름 2t의 제곱 곱하기 높이는 6t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3이랑 6이랑 약분하면 2의 제곱은 4니까 다 계산하면 8t 세제곱 파이 이렇게 돼요. 8파이 t 세제곱 8파이 t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따라서 얘를 미분하면 v 프라임 t는 뭐가 될 거니까 38에 24 파이 t 제곱이 될 거고 우리 높이가 15cm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럼 높이는 6t인 건데 얘가 15가 되는 순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양변을 6으로 나눠주면 t에다가 6분의 15 약분하면 2분의 5를 대입하라는 뜻이야. 따라서 여기는 2분의 5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우리 v 프라임 2분의 5는 24 파이 곱하기 t의 제곱 4분의 25 그리고 4랑 24랑 약분하면 6 곱하기 25니까 답은 얼마가 돼요? 150 파이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미분 마지막 문제 27번 이거 풀고 잠깐 쉬었다가 저 예전에 접근 못했던 거 우리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는 지난번에 못했던 접근 마무리 지을 거예요. 그래서 접근은 프린트 안 가져왔을까 봐 선생님 여기 프린트 다 해놨으니까 프린트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자, 일단 27번 문제를 보시면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4, 높이가 8cm인 원기둥이 있다. 자, 이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매초 1cm씩 일정한 비율로 길어지고 높이는 매초 2cm씩 일정한 비율로 짧아진다. 자, 이 원기둥의 부피의 변화율이 0이 되는 것은 몇 초 후인가 구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기초 상황을 그려볼게요. 그럼 원기둥인데 밑면의 반지름 길이는 매초 1cm씩 길어진대요. 그럼 원래 반지름 길이가 4cm였는데 초당 1cm씩 길어지니까 t초 후에 이 밑면의 반지름 길이는 4 플러스 t가 돼 있는 거겠지. 그 다음에 원래 높이는 8cm였는데 높이는 초당 2cm씩 일정한 비율로 짧아진다고 했으니까 t초 후에 이 높이는 8-2t가 되는 거겠죠. 맞죠? 따라서 우리 부피를 VT라고 하면 자, VT는 얘는 원 기둥이니까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가 부피가 되는 거고 그래서 파이 곱하기 반지름 4 플러스 t의 제곱 곱하기 높이 8-2t가 우리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파이 묶어주고 전개해주면 16 플러스 8t 플러스 t의 제곱 여기도 8-2t 맞아 전개해주면 파이에다가 자 8을 곱해주면 16 곱하기 8은 128 플러스 88에 64t 플러스 8t 제곱 마이너스 2t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32t 마이너스 28에 16 t제곱 마이너스 2t 세제곱 이렇게 될 거잖아요. 자, 정리를 해주면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2t 세제곱 없어지고 8t제곱 빼기 16t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t제곱 64t 빼기 32t 하면 플러스 32t 뒤에 플러스 128 이렇게 될 거고요. 나는 이 변화율이 0이 되는 순간이 몇 초인지를 물어봤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프라임 v 프라임 t가 앞에 파이는 상수니까 그대로 있으면 되고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6t 제곱 마이너스 28에 16t 플러스 32 이렇게 될 거잖아요. 따라서 일단 공통일수 마이너스 2로 밖으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2파이에다가 요놈이 3t 제곱 마이너스 2파이로 묶었으니까 플러스 8t
여기 마이너스 16 이렇게 될 거고요.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3t 4, 3은 되겠네요. 4, 4. 그럼 여기가 4t, 여기는 12t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따라서 얘가 0이 되는 건 t가 얼마일 때야? 마이너스 4일 때는 아니야. t가 거꾸로 흐르지는 않으니까 t가 마이너스 4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따라서 t가 뭐가 되는 순간? 3분의 4가 되는 순간 우리 v't가 0이 된다. 부피의 변화율이 0이 된다. 됐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쉬는 시간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 접근법 이어서 할 건데 프린트는 요거 나눠줄게요. 여러분들 안 갖고 왔을까봐 제가 미리 준비해놨어요. 쉬었다 오세요.